안녕하세요. 2020년도 고1 1차 모의고사 풀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1번 문제 하나 볼게요. 1번 문제에서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2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대로 그냥 통째로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Y 그리고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답은 3번.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x에 대한 다항식에서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를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체 전부 다 전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우선 x제곱 먼저 한번 볼게요. x제곱은 여기에서 x제곱 그리고 2y 이렇게 하나 나오니까 우선 2y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에서는 요거 나올 수 있죠. 플러스 2 요렇게가 이제 a일 거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보면은 x의 개수는 여기에서는 나올 수 없고 여기에서는 y랑 같이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y 그리고 여기에서는 x의 개수 z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해주면은 이거 두 개 a에다가 b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다 싹 더해주면은 y 플러스 z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답은 5번 되겠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면 3번 문제는 이제 조금 앞에 두 문제보다는 어려운데 여기서 xy, yz, zx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각각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일단 봅시다. xy의 제곱, yz, zx 이거는 이거랑 이거를 통째로 전개, 제곱해 준 거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이 두 개를 각각 곱하고 이 두 개를 또 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곱한 값인데 세 개를 이렇게 다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무조건 공통적으로 인수 x, y, g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묶어주고 뭐가 생겨요? 뭐만 여기에다 더해주면 될까요? x, y, g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걸 찾기 위해 가지고 알아야 될 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게 우선 이거 xy, yz, zx 요거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는 다 주어졌네. 요것만 알면 되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통째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제곱해주면 되죠. x, y, g 요거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 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더하기 2 곱하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걸 뭐 편의상 t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이제 있는 것들 그대로 넣어주면은 1은 7 플러스 2t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t는 마이너스 3인 거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이 값에 여기에다가 다 일일이 요거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답은 1번이네요.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 보면 사실 알면은 풀 수 있고 모르면 이걸 전개해가지고 전부 푼다는 거는 시간상 말이 안 되죠. 4번 문제인데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풀고 있다 이러면 약간 바보 같은 거고,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선 요거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2x 플러스 1의 제곱에 모든 항의 개수의 총 합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 요거는 제곱해 줄 수 있죠. 해주면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개수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개수. 모든 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봐요. 1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여기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니까 어떤 항에 어떤 다항식을 전개한 거에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x에다가 1을 넣은 값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x는 1을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5 플러스 3의 5승이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2. 2의 5승이니까 답은 32.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이 식이, 여기 있는 이 식이 요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몫이 생겼을 거고 나머지 r은 없죠. 나머지 r은 얘는 0이니까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질 텐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봅시다.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즉 우리가 이 식을 fx라고 놨을 때 f-1이랑 f-2가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0이 되니까 이 값이 전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각각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식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다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0. 요 식을 2번 해가지고 1번이랑 2번 연립만 해주면 되죠. 1번, 2번 연립해주면 식 첫 번째 식 1번식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는 1 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서는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6 되죠. 이 약분 한 번만 더 해주면은 2a 마이너스 b는 3. 이거랑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 빼주면 a는 4. a가 4고 b는 이때 a가 4니까 b는 5면 되겠네요. 그쵸? b는 5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는 a 플러스 b는 4 더하기 5 해서 9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시 6번부터 볼게요. 6번은 이게 정수의 개수 내에서 인수분해가 될 때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문제 나오면은
차순으로 한번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문제가 잘 풀리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yx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는 상수항을 인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두 수의 곱으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 1 여기에 2, 3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오네요. 그럼 이 식은 결국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y x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3 x가 아니지 y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인수랑 여기에 있는 인수 두 개 더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y 플러스 2 실제로 해보면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얘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시 더해보면은 5 마이너스 y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지금 5 마이너스 y랑 뭐가 같아야 돼요? 얘가 같아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서로. 그러면 이때 a는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7번을 봅시다. 7번은 그냥 조립제법을 하라고 하는 건데 뭐 그래요. 조립제법을 써봅시다. 2x-1로 나눈 몫이래요. 2x-1로 나눴다고 하면 이거로 나눈 몫이라고 하면 x에다가 우리가 며칠 집어넣어주면 돼요? a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되죠? 여기에 이제 2분의 1을 넣어서 시작해 봅시다. 내려오면 2, 곱하면 1, 더하면 0, 곱하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더하는 거 A, B, C 3개 더하라고 되어 있죠. A 여기에서 2분의 1 그리고 2개 더하면 0 해서 답은 2분의 1번 나옵니다. 8번 볼게요. 8번도 쉬워요. 8번 보면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베타가 공통이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의 베타 이렇게 해주면 알파가 뭐가 됐든 어쨌든 뒤에 얘는 없어질 거니까 3 더하기 3, 6 곱하기 2 마이너스 3i 이것만 해주면 되네요. 12 마이너스 18i 해가지고 정답은 5번. 9번 볼게요. 9번 보면 9번도 사실 많이 풀어본 문제일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정학습 중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요거를 봅시다. 우리가 복소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얘를 제곱하면 z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얘가 허수가 되는 거고 얘가 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음수로 나왔으면 허수 부분이 일단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허수 부분이 없다라고 하려면 이 AB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인 걸 봐주면 되는데
일단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둘 다 0은 안 돼요. 그리고 만일 a가 0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a를 제곱하면 실수를 제곱한다는 얘기인데 실수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0이고 얘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b가 0이면 안 되고 a는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에 처음에 주어진 요 식을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따로 묶어 봅시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실수 부분 먼저 쓰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게 실수 부분이고 플러스 허수 부분은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묶어주고 i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래서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안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죠. 그걸 둘 다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을.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여기는 1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얘는 0이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1이죠. 9번은 답이 그래가지고 2번 되겠네요.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쉽습니다. 그냥 전개해주면 뭐 나올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데 근거 계수의 법칙 여기 주어졌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이죠. 없어지면 남는 거는 7 이렇게 나와서 10번의 답은 1번 되겠네요. 1번. 11번을 다시 또 봅시다. 11번을 보면 2차 함수가 있고 그리고 1차 함수 직선이 있는데 서로 만나지 않는데요. 그때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식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1차 함수가 있을 때 서로 안 만난다는 얘기는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뭐를 해주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놓으면 되죠. 그럼 이때는 여기 이 식 가져와 가지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k와 같다고 놓고 이 식 정리해 준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요. 판별식이 0일 때가 두 식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찬점, 접할 때가 판별식이 0인 거죠.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는 0인데 이 식의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d로 할게요. 이렇게 풀어주면 1-2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야 안 만나죠. 그러면 k는 1보다 작다 해서 a 값은 1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정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이제 12번 하나 봅시다. 12번은 최소값을 2번 구해주면 될 문제 같아요. 최소값을 일단 fx 요 식에서 최소값을 gm이라고 할 때 이제 m 범위에 따라 가지고 그 gm의 최대 최소를 다시 한번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하니까 얘를 먼저 구해주면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려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줘야 되죠. x 마이너스 2m의 제곱 해주면 플러스 5m에서 4m 제곱 빼줄 거니까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때 이 함수의 최소값은 이 함수 fx의 최소값은 x가 2m일 때 최소값 이거를 갖겠죠. 왜냐면은 짝수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x가 2m일 때 최소값이 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gm은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6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다시 구해야 돼요. 어디에서? 범위가 여기일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시 정리해주면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m 되겠죠. x 대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때 m의 범위가 여기 m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1까지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여기까지만 존재하고 이 부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함수죠. 이렇게 됐으면 최소값은 여전히 여기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은 이때가 제일 크죠. 언제일 때? m이 1일 때 값이니까 m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4의 제곱 빼기 3이니까 16 빼기 3, 13이죠. 최대값은.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10 나오겠네요. 해서 답은 3번이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13번이랑 14번인데 여태 동안 푼 문제들은 좀 쉬웠어요.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도 될 문제들밖에 없었죠. 좀 많이 쉬웠는데 13번이랑 14번을 가지고 이제 등급을 좀 나눠보겠다 이런 거예요. 요거 두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것들 한번 자세히 봅시다. 우선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참수와 서로 다른 두 실수의 A, B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성립할 때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일단 뭘 구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풀어야 되니까 얘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기에서 뭐예요? a 플러스 b 알아야 되고 AB 알아야 되죠. 이거 두 개를 알아야 어쨌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구하는 과정을 봅시다. 우선 문제에서 준 조건은 B가 A보다 크다. 그리고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그대로 해줍시다. FA는 X일 때 X니까 A일 때는 A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그런데 이게 뭐래요? FA가 B래요. B. 그리고 두 번째 FB는 마찬가지로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1이 A래요.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뽑아낼 텐데 일단 A, B 구하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우선 빼봅시다. 빼면은 뭐가 될까요? B 빼기 A는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 쭉 빼주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4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얘는 다시 얘 인수분해 해주면 a-b a 플러스 b 플러스 4의 a-b 이렇게 됐죠. a-b가 두 개 다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순서만 바꿔주면 a-b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왜 이러니? 그러면 여기 순서 바꿔줘가지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준 다음에 얘도 a-b 이렇게 써준 다음에 a-b로 나눠줍시다. 나눠줄 때 0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나눌 수 있겠네요. 해주면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우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라고 하나 구했네요. 1번은 구했죠. 마이너스 5라고 a 플러스 b가 이렇게 식 하나 구해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식을 방금 전에는 빼줬으니까 이번에는 더해봅시다. 더해주면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쓸게요. 얘는 아니다. 이쪽에다가 쓸게요. 더해주면 a 플러스 b는 요거 두 개 a 플러스 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에 플러스 2 이렇게 됐는데 우리 방금 구했잖아요. a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있는 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5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5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18인데 넘어가면은 13 이렇게 되죠. 요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 b는 아니지만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알았고 a 플러스 b도 알았으면은 a, b 구할 수 있죠. 어떻게? a 플러스 b를 제곱해줘가지고 제곱해주면 보이나? 제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5 제곱해주면 25는 여기에 나와 있는 13 더하기 2ab 해서 ab가 몇이면 되겠어요? 얘가 6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ab는 6 하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나와가지고 1번, 2번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거 둘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5x 플러스 6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해주면 되죠.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6, 4, 24 빼기 4분의 2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최소값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나오겠네요. 여태 동안 푼 문제 중에는 제일 어렵죠. 하고 14번은 어려운 문제집들에는 이제 종종 많이 단골로 나오는데 사전에 이 문제를 미리 안 풀어보고 그냥 시험장에서 풀라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는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개념을 좀 미리미리 잡아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올림푸스 고난도 4% 4%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게 아마 5가 아니라 2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봅시다. 이 참수가 있는데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5가 돼야 된대요. 차이가. 잠깐 여기에서 우리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 가지고 잠깐만 조금 생각을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함수가 우리가 있을 때 헷갈리는 경우는 딱 그거예요.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기까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어쨌든 꼭지점이죠. 최소값은 여기고 최대값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 흰색 부분, 이 흰색으로 표시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두 함수의 차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뺀 거는 x값의 범위고 함수값의 차라고 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뺀 거, 즉 y값, 함수값은 y값이니까 y값의 차가 5가 되도록 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풀라는 거예요. 우선 얘는 전개해주면 이거 완전 제곱식꼴로 묶어주면 y는 x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4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럴 때 이때 함수를 먼저 그려봅시다. 함수를 그리면 이제 x값의 범위가 주어질 텐데 여기에서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a는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마이너스 a랑 플러스 1이에요. x의 범위는 몇이란 얘기일까요? a-1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이 두 수의 차는 몇이에요? 얘에서 얘 빼주면은 즉 2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걸 하나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점을 x값을 잡았으면 얘가 뭐 a-1이라고 치면 어딘가에 있을 a 플러스 1까지 요 길이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요 길이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함수는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함수값의 차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5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때 요 값이랑 그리고 요 값이랑 요 길이가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5. 이렇게 차이를 냈을 때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도 2가 될 수 있고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도 2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두 개의 길이도 2가 될 수 있는데 차가 5가 되는 구간은 요쪽 왼쪽에서도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고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쪽에서도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고 이쪽에서도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겠죠. 똑같이 대칭인 채로 얘랑 요 값이랑 요 값의 차이가 5인 점이 여기 좌변이랑 똑같이 존재하겠죠.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가 5가 존재하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만족하는 A의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이거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을 지금 우리가 봐줬는데 꼭지점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꼭지점을 포함한다면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여기를 뭐 우리가 꼭지점인 2분의 1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까지의 차가 이게 5가 되는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는
a-1일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1일 건데 요렇게도 하나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쪽이 최대값인 경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때 최소값 a 플러스 1에서부터 a 마이너스 1까지. 그런데 최소값은 이때는 최대값이 아까 전에 그었을 때는 최대값은 이거 최소값은 이거였는데 꼭지점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이 있을 때 값이니까 최대값이 이거냐 아니면은 최대값이 이거냐 이거 두 개에 따라 가지고 총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 때는 함수에서 네 가지 범위를 나눠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미리 알고 문제를 풀러 들어가야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미안하고 이제부터 문제 한번 그러면은 풀어봅시다. 우선 얘를 함수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아까 전에 말했던 거 1번 얘가 a-1이 이렇게 존재하고 꼭지점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때 똑같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a-1이고 얘는 a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 1번. 그리고 두 번째 얘가 a-1이고 얘가 a 플러스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얘를 2번 이렇게 놨을 때 1번은 어떻게 돼요? a-1이 최대값이죠. 그리고 a 플러스 1이 최소값이고 왜냐면 실제로 여기에서는 함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1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이때는 꼭지점의 좌표인 2분의 1보다 작은 거예요. 요렇게. 또는 a-1이 뭐보다 큰 거예요? 요 꼭지점의 좌표. 요 꼭지점의 좌표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무조건 이걸 만족시키는 값이 있어요. 왜냐면 요 두 개 선을 우리가 요렇게 잡고 옮긴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이쪽으로 가운데로 옮길수록 최대에서 최소값의 차이가 작아지겠지만 실제로 여기 이쪽으로 올리다 보면은 얘를 이쪽으로 올리다 보면은 값이 점점 커지겠죠. 이 값이랑 이 값의 차가 이쪽으로 가면 기울기는 계속 상승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나 얘를 만족시키는 값은 무조건 있어요. 반드시 있어. 얘는 그래가지고 조건을 굳이 이렇게 나눠주기는 했지만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해서 두 가지 경우를 다 구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을 여기서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 하나씩 봅시다. 이때 a-1이 여기에 왔을 때 함수값은 뭐가 돼요? f a-1이 되고 요때 함수값은 f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f a-1 마이너스 f a 플러스 1이 5가 된다는 얘기고 이때는 요 값은 f-1일 거고 요 값은 요 값일 거니까 f a 플러스 1 빼기 요걸 찾아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따로 하고 이거 하나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시간 단축 많이 돼요. 이거 꼭 봐야 돼요. 봐봐. 해설지에도 요거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묶어가지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봐봐요.
x 빼기 y가 지금 5래요. 얘를 x, 얘를 y라고 놓으면 x 빼기 y가 5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y 빼기 x가 되죠. 이것도 5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순서를 바꿔주면 x 마이너스 y로 부호를 바꿔줘봐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씩 곱한 거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 같이 곱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x 빼기 y가 5도 되고 x 빼기 y가 마이너스 5도 된대요. 그러면은 x 빼기 y가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는 걸 식으로 한 번에 정리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절대값 x 빼기 y가 5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놔주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여기 5, 여기 마이너스 5. 어떤 거에서 어떤 거를 빼주거나 더했는데 그 값이 절대값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두 개가 나왔다면은 절대값으로 하나 그냥 묶어가지고 계산해버리면 편하죠. 여기에서 그러면 요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같이 계산합시다. 묶어서. 절대값 f 아무거나 빼줘도 돼요. 얘에서 얘를 빼주건 얘에서 얘를 빼주건 상관없어. 어차피 답 똑같이 나오니까. 이 값이 5가 나오는 a 값을 찾아주면 되죠. 이 값이 5가 나오는 a 값을 찾아주면 우선 우리가 f,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을 알아야 되는데 fx가 지금 뭐예요? 문제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x 대신에 뭐를 넣어요? a 플러스 1을 넣으면 a 플러스 1 들어가니까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1이 되고 f a 마이너스 1은 여기에다가 a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1 이렇게 돼요. 해서 요거를 여기에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4분의 11들은 두 개 다 지워지겠죠? 해서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5 이렇게 해서 나오고 요거 전개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계산해서 전개해주면 4a 마이너스 2가 5가 나와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2는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a는 각각 4분의 7이랑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이 조건에 1번 조건에 이 조건에 맞는지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때는 무조건 성립해요. 이걸 만족하는 값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얘를 옮기다 보면 점점 커지고 얘를 이쪽으로 내리다 보면 점점 차이가 작아져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거를 만족하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로 안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로 안 봤죠?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꼭지점의 좌표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부터 얘가 a-1이고 얘가 a 플러스 1인 경우 이때를 안 봤죠. 이때가 조건이 성립하는지 이거는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경우로 확인을 우리가 해주면
이때는 최소값이 뭐예요? 이때 최소값, 이때 우선 x의 범위를 구할 건데 a-1과 a 플러스 1 사이에 뭐가 있는 경우? 꼭지점, 즉 2분의 1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두 개를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두 개를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요것만 확인하고 요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걸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게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언제예요? a-1일 때, x가 a-1일 때 최대값 f a-1 이렇게 되죠. 그러면 f a-1 빼기 요게 최소값이 아니죠. 최소값은 지금 언제요?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꼭지점 x가 2분의 1일 때 몇? 4분의 11 여기 이렇게 4분의 11인 점이 최소니까 4분의 11 요게 5 이걸 만족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fa-1은 뭐였죠? fa-1은 a-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1인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늦어요. 오래 걸리니까 우리 치환을 합시다. 뭘로? 얘를 a-1을 x로 치환을 합시다.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x는 요식이죠. 요식이죠. 처음에 요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11은 5 이렇게 되니까 요식을 여기에다가 이제 4를 곱해가지고 전개해주면 이걸 정리를 쭉 해주면 요건 참고로 넘어가면은 4분의 32 나오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4씩 곱해주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9, 12, 21 마이너스 19는 0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얘를 근해 공식을 써줘가지고 그냥 x를 구해보면 x 값이 뭐가 나오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루트 5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요 x가 요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a-1을 x로 놨죠. 그러면 a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보면은 요 범위가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a를 설정했던 요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값이랑 여기에서 나온 범위랑 안 맞으니까 요거는 모순이다. 이래가지고 이때 a 값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a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대칭으로 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겠죠. 그 값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때는 근이 없다. 이걸 만족시켜주는 실수 a가 없다라고 해서 총 나와 있는 a는 4분의 7이랑 마이너스 4분의 3 요거 두 개예요. 이 두 개 더해주면은 4분의 4 이렇게 돼가지고 1 나오죠. 그래가지고 1번입니다. 어떻게 해도 쉬운 방법이 없고 무조건 이렇게 범위를 4개를 다 나눠줘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듯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되지, 이거는 이렇게 되지, 이거 천천히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10분 넘어가요.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시간이 남지 않으니까 문제 이거 비슷한 문제들 유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풀어서 많이 준비를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자주 나와요. 두 근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몇이다라고 해놓고 이쪽이 이제 미정계수로 나오는 문제들. 이제 다시 또 와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이제부터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 1번 봅시다. 2차식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이거로 나누면 이건데 이걸 해가지고 이거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썰라썰라 이거 적어놨는데 우선 여기에다가 우리가 처음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봅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f1-x를 x-1로 하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깔끔한 거를 딱 얻으려면은 얘를 통째로 0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싹 없어질 거니까 이쪽도 1 집어넣으면 f0은 마이너스 4다. 우선 요거는 하나 알겠고 두 번째로 이거는 x 곱하기 fx는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거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죠. 요거로 딱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인 여기 x에다가 몇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x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고 f에 4를 넣어도 값이 0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거 보면은 뭘 할 수 있죠? 굳이 적어놨는데 2차 다항식이라고 돼 있어요. fx가. 그런데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0이 나오면 그게 그 방정식의 해죠. 근이니까 fx는 2차식이라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랑 4를 근으로 가져요.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앞에 뭐 적어줘야 돼요? 개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a 곱해줘야 되죠. 우리 이렇게 하면은 a만 이제 찾으면은 요걸 구할 수 있을 텐데 a는 어떻게 찾아요? 아까 전에 처음에 구해놓은 값 있죠. 여기 쓰라고 문제에서. 그러면 f에다가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0 넣으면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4a 해서 a 값이 1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요 fx는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얘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f 마이너스 2가 몇이냐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여기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러니까 6 나옵니다. 이렇게 16번은 px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얘네들을 싹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x는 몇인가 요거까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해봅시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몇 차식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차식은 차차 알아볼 수 있을 거고 우선 첫 번째로 P0 구하라 그랬으니까 0 넣어봅시다. P0 넣으면 몇 돼요? P0은 0 넣으면 얘 없어지고 0 넣으면 0 넣으면 0 나오면 쭉 0이네요.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는 뭐를 집어넣어 볼까요?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P1은 X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P0 되니까 이거 어차피 없어지죠. P0은 0이니까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얘도 0 되죠. P1도 0 되고 이번엔 X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P1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p2 나오죠, 얘는. 그래가지고 p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얘는 0이네요. 요렇게 됐는데 P1이 얘가 0이었으니까 P2도 뭐가 돼요? 0이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 셋은 전부 다 싹 다 0이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2번 그러면 PX를 이제 직접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몇 차식인지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이쪽 좌변에 우리가 PX에 최고차항이 몇 차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 최고차항을 n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좌변은 최고차항이 n인데 n차식인데 그런데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2n이 되는 거죠. 왼쪽은 최고차항이 2n이 되고 그러면 오른쪽 우측은 이쪽은 그러면은 뭐가 될지 살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니라 최고차항이 몇 차항인지 보자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px의 최고차항을 n으로 가정했으니까 얘는 n이죠. 얘는 n이고 얘는 3이니까 우선 우리가 3에다가 n 곱해준 거 구할 수 있으니까 우선 n 플러스 3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n 플러스 3차인데 n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최고차항이 뭐가 되겠어요? 얘보다 얘가 더 크면 예를 들어 가지고 px가 뭐 이제 차수가 굉장히 낮은 차수면은 여기에다가 곱하는 것보다 그냥 얘 자체가 더 클 수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4차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4차 최고차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4차식이라고 하면 4차라고 하면은 이쪽 항이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2n이 4란 얘기니까 그러면 n은 2가 나오죠. 그런데 n이 2가 되면 n에다가 2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보면은 이거는 뭐가 나와요? 5차식이 돼버려요. 최고차항이 4차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얘가 5차가 나오니까 얘는 이럴 수 없죠. 존재할 수 없어요. 실제로 모순이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은 n 플러스 3차, 왼쪽은 2n차. 이렇게 돼서 2n이 n 플러스 3이랑 같으면 돼요. 그러면은 n은 몇 차? 3. 그래가지고 px라는 애는 px의 최고차항이 3이니까 px는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러면 px가 3차식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px를 다시 놔봅시다. px는 3차식이고 우리가 아까 전에 1번에서 구한 거 뭐예요?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문제랑 똑같죠? 뭐로 놓으면 돼요? 얘를 a에 x-1 x-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a만 구하면 되니까 다 한 건데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귀찮더라고요. 봅시다. px가 요건데 얘를 이제 가지고 계산을 쭉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도 집어넣을 거예요. 해주면 우선 좌변에다가 집어넣읍시다. px가 이거니까 p의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a의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 x 대신에 x제곱만 그냥 다 넣은 거죠. 이게 뭐랑 같대요? 이번에는 얘랑 같대요. 얘랑. 그러면 우선 px가 요거였으니까 x 플러스 1을 넣어서 x 3승 곱하기 a에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x 플러스 1 넣으면 x 그리고 여기에 x 플러스 1 넣으면 x 마이너스 1 요렇게 하고 마이너스 2x 4승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되죠. 하면 여기 있는 얘랑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항등식이니까 이제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제껴놓고 보통 이럴 때는 맨 마지막에 상수항의 개수만 좀 봐주면 편하죠. 여기에서 근데 상수항은 없네요. 그럼 제일 낮은 차항의 개수만 봅시다. x의 제곱 앞에 2가 있죠. 나머지는 x 4승. 얘네들은 계산해도 최소한 x의 3승보다 크게 나오니까 얘네들은 제외하고 제일 낮은 차수만 똑같다고 놓고 풀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x 제곱에다가 이거를 먼저 계산해주면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에다가 ax 제곱해준 건데 얘랑 얘 곱해주면은 여기 두 개는 2ax 제곱이 나올 거니까 얘가 얘랑 같으면 되죠. 제일 작은 항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서로. 그러면은 a 값이 몇이에요? a가 1이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a가 1이기 때문에 px는 a가 1인 값. px는 요렇게 나와요. 2번 문제 정답은 요거죠. px. 이거 일일이 전개해가지고 다 똑같다고 무조건 맞춰줄 필요 없고 항등식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한 항 하나씩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이제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17번인데 17번은 이제 수업을 하다가도 그렇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풀어주는 방법도 다 다르고 한데 아직까지 17번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헷갈리는 친구들은 오늘 이거를 좀 마무리를 확 잡고 갑시다. 깔끔하게. 우선 봅시다. 여기 보면 우선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10은 6 더하기 4죠. 근데 얘를 3으로 나눠볼게요.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죠? 나머지는 1이에요.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나 6 더하기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나 둘 다 10이니까 나머지 똑같아야 되죠. 근데 6은 몇 곱하기 몇이죠? 3 곱하기 2라 얘는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없어요. 얘는 나머지가 없으니까 0. 그러면 여기에서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 돼야 돼요? 당연히 1이 돼야죠. 그래야 1은 0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서로 같다고 나오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다? 어떤 식을 더하기로 나눠놨을 때 나머지는 이쪽이 나머지가 없으면은 요 남은 나머지를 나눈 거랑 처음에 나눈 거랑 얘랑 서로 같다는 거를 생각해 주면 돼요. 이 문제는. 봅시다. px를 요거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래요. 그때 px를 요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요. 아까 전에 문제랑 똑같은 거죠. px를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러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 얘가 3차니까 2차식 이하로 쓸 수 있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여기에서 얘는 얘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얘를 인수로 가지니까 어차피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발생을 안 해요. 마치 6은 3으로 나눴을 때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발생을 안 했듯이 얘도 나머지가 발생을 안 해. 얘가 0이야 나머지가. 그러면 어디에서 px라는 애를 요거로 나눈 나머지는 뭐래요? 이거랑 같다고 하니까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를 우리가 뭐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도 나눴으니까 몫이 존재할 거고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그런데 항등식이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아야 되죠. x제곱 더하기 1이랑 얘랑 맞춰주려면 여기 몫이 뭐인 거야? 몫이 a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나머지는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요거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남은 조건만 그냥 집어넣어서 a만 찾아주면 돼요. 요게 나머지니까. 그 조건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죠. x-1로 나눴더니 1이래요. 그 얘기 뭐예요? p 1이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이 식에다가 p1이 1이다 라고 넣어봅시다. px는 x제곱 플러스 1에 x-1에 qx에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2x 플러스 1인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을 넣은 값이 1이래요. 1은 1 넣으면 뭐가 돼? 얘는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1 넣으면은 2a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a는 이때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나머지 rx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값이죠.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얘랑 얘 없어지니까 플러스 2x 해서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18번) 문제인데 18번 문제는 어딨니? 18번 문제는 좀 쉬워요. 이걸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z를 뭐로 놓고 a 플러스 bi로 놓고 그냥 식 써서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이건 뭐 따로 어려울 것도 없고 스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식 적어주면 1-i 곱하기 a 플러스 bi 플러스 5i에다가 복소수니까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허수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부호를. 이거는 5-3i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개하면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bi인데 bi 제곱인데 그럼 플러스 b 플러스 5ai 마이너스 이번엔 또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5b가 5-3i다. 이러면 실수 부분끼리 묶으면 a랑 b랑 5b죠. 이거 3개 계산해주면은 a 플러스 6b 그리고 허수 부분 묶으면은 b 마이너스 a 플러스 5ai 이게 몇이에요? 이게 5-3i니까 이게 5고 이게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이 두 식 연립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b가 1 나오네요.
자, 다 왔습니다. 두 문제만 하면 되네요. 보면 우선 서술형 19번 요 2차 방정식에 접하고 기울기가 음수인데 그 직선이 0,4를 지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일단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 x, 0 지난다 했으니까 0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y는 mx 플러스 4라는 직선인 거죠. 그런데 얘가 요 이참수랑 접한대요.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접하려면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두 식을 같다고 놓은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라는 애가 mx 플러스 4와 같다. 이렇게 놓으면 이 식이 이제 정리를 했을 때 판별식이 중근을 가져야 돼요. 0이어야 접하니까 판별식이.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판별식 4분의 d 써주면 4분의 d 써주면 n-2의 제곱이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면 되네요. 그래서 요거 근해 공식으로 m 값 구해주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 마이너스 2루트 2예요. 2 플러스 2루트 2랑 2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음수라 그랬는데 m이 뭐예요? m이 기울기니까. 우선 해서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한 1번 문제에서 말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y는 2-2 x 플러스 4 요게 1번 문제의 정답이죠. 요게 식이 숫자가 뭔가 좀 딱 떨어지거나 깔끔하진 않아가지고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오면 약간 움찔하긴 하겠네요. 어디서 뭔가 계산 실수를 했을 텐데 하는 느낌으로. 두 번째,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는 뭐래요? 이 직선이랑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갖다고 놨던 요 식에다가 m 값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요. m은 뭐라고 나왔으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요게 아니지. 요식. 요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집어넣어서 해주면 m 값 넣어가지고 정리해주면 귀찮아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식 넣어가지고 m에다가 요거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2x 마이너스 더하기 8은 0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x 마이너스 2루트 2에 요거 5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x가 몇이에요? 2루트 2 나온다는 얘기죠. x가.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이 교점의 좌표는 x가 2루트 2고 그리고 요식 여기 x에다가 2루트 2를 직접 다시 대입해 주면은 그때 y값 나오겠죠? 그것도 계산을 해주면 4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되겠네요. 문제 자체는 쉬운데 좀 치사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 계산이 숫자 자체가 깔끔하게 이쁘게 좀 유리수로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 풀 때 별로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건 30번 문제고 대망의 마지막 문제고 막 변별력을 가르는 킬러 문제고 이렇긴 한데
이건 좀 그래요. 이거는 1초짜리 문제예요. 객관식에서 나왔으면 그냥 이거 보고 답 바로 나와요.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은 답 2요 하고 나와요. 이거 그냥 문제 보는 순간 암산도 아니고 그냥 방정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찾아가지고 과정을 찾아가지고 한번 여행을 가봅시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알파 3승이 실수래요. 알파 세제곱이 실수. 허근인데 얘가 실수래요. 복수수가 a 플러스 bi 꼴로 있는데 얘가 실수면 얘는 뭐예요? a 마이너스 bi인데 둘이 서로 같은 거죠. 실수일 때는 켤레의 수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파 3승이 혈렉은 알파 3승이랑 똑같으니까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은 0 인수분해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에다가 더하기 알파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알파 세제곱이 서로 실수니까 똑같지만 얘랑 얘랑은 같지 않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항상 0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얘예요. 요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얘가 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봅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가 0 요거식 다르게 쓸 수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다르게 쓰면 보이나? 요 부분을 다르게 쓰면 요거 여기로 가져올게요.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요거는 쓰면은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알파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에 얘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는 0 해주면은 요거 두 개 계산해줘서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은 얘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 이거였으니까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봅시다.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2p 플러스 3은 0의 한 허근이 알파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한 허근이 알파면 허근은 요게 각각 알파, 베타인 거죠. 두 근이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p, 요거는 p인 거고 그리고 알파 곱하기 얘는 몇이에요? a분의 c니까 2p 플러스 3 근과계수화의 법칙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 즉 p제곱이 뭐랑 같대요? 이거랑. 그러면 2p 플러스 3이랑 같으니까 넘겨주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네요. 작네요. 0보다 작아야죠, 무조건. 어쨌든 요거 인수분해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찾을 거 없이 두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은 2 나올 텐데 아니면은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p 마이너스 p 더하기 마이너스 3 p 더하기 1은 0 이렇게 해가지고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더하면은 2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하는데 이 문제를 아까 전에 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답이 딱 나오네 라고 한 걸 어떻게 하면 알았냐면 우리 요런 거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짧게 요거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합시다. 요거 보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x 3승이 8 이런 게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죠. 이때 이거 모양 한 번만 봐봐. 얘는 실근이야, 실근. 얘는 실근이니까 지어놓고 요게 허근이란 말이야. 허근인데 이거는 무조건 어떤 규칙이 성립해. 여기 얘를 뭐 해주면은 제곱을 해주면은 무조건 얘가 나온단 말이야. 인수분해 할 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들어가? x 3승 마이너스 y 3승은 0이라고 하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무조건 요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 길고 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쭉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뽑아냈지만 사실 문제 보는 순간 뭐 알 수 있어? 이게 허근을 갔는데 이거의 허근인데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래. 이거 나오면 알파 3승이 실수다 나오면은 그냥 보자마자 하이 뭐야. 그러면 얘 제곱이 얘네 하고 p 제곱은 2p 플러스 3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야?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은 0. 그런데 두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딱 이구나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니까 객관식에서 만일 이게 나오면은 그냥 이 문제 보고 구조상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하고 저런 방법으로 그냥 바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눌러야 되니?